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진쌤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이 들수록 영어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다. 외국어 공부하기가 힘들다. 사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사람 바이 사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는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요 애기들이 영어 유치원 다니고 막 자유자재로 영어 하기를 바라시면서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그거는 bilingual 그러니까 bilingual 그 이중 언어자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인은요, 이중 언어자 아니에요. 뭐예요? 외국어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정확하게 제가 타겟층 말해드립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링구얼이 되겠다라는 성인인데 이거 말고 이런 사람은 제가 대책 없고요. 외국어를 배우겠다 하는 성인을 위한 영상이고요. 나이는 상관이 없다. 단 나이대별로 주의해야 될 점은 있겠죠. 이거는 영상 말미에 제가 딱 이렇게 총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그러면요,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영어 배우기가 어렵다는 편견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특히 우리나라. 이 편견이 생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잘못된 학습 방법 때문이다. 성인이자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린애 그 바이링구얼 만들려는 그런 이제 학습을 이제 갖다 들이대니까 전혀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잘못된 학습 방법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뭔가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는 의미 없는 단순 반복입니다. 문장을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해서 외우는 거는요, 기억에 전혀 남지도 않고 비효율적이고 뭐 아시잖아요.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겠는데 뭐 제 말을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이 더보기란에 해놨어요. 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잘못된 학습 방법 두 번째는요, 문법을 배우는데 그 문법을 규칙만 배우는 거야.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분사라고 했어요. 분사가 무엇이냐, 따로 떨어져 나온 된 어떤 사다. 그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어쩌고 저쩌고 독립 분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분사는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거라서 ing 붙으면 하면서 뭐뭐 됐다, ed 붙으면 뭐뭐 되면서 이런 상황이 되었다. 완료 분사라고 하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진쌤이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원고를 써놨죠. 원고를 써놓음으로써 비디오를 조금 더 쉽게 비디오 녹음을 마칠 수가 있었다. 완료 분사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이 문법을 배웠으면 그거를 이제 해석에 적용을 좀 해야 되는데 어땠다? 규칙만 배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단어. 이게 단어를 문맥 없이 개별적으로 우리가 외우잖아요. 이거는 최악. 그냥 영어 학습에서 악 중에 악, 최악.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방식을요,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아무튼 지간에 저도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이런 학습 방법 세 가지는 당연히 기억력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정보 처리, 오직 뇌의 기능. 그러니까 이 뇌의 어떤 정보 처리가 빠른 어린 나이일수록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런 결론이 귀결이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전부 잘못된 학습 방법 때문에 귀결된 오해다. 자, 그러면 선생님 수능식 뭐 이런 뭔가 산업화 방식 그냥 때려 붙기 다 외우기 책 한 권 다 외워가지고 막 씹어 먹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단순 암기에 의존하지 않고 성인은 그러면 무엇에 의존해서 외국어를 배워야 될까요? 성인은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성인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할까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챗 GTP에 이럴 때 어떻게 말하는지 써줘 하면 얘가 100문장, 1000문장도 써줘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성인에게 중요한 건요, 암기가 아니고 비교예요. 뭐라고요? 암기가 아니고 비교. 비교 기반 사고로 외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이러면요, 정말 그 속도가 빨라져요. 완전 숏컷. 지름길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제 사실이 조금 드러납니다. 비교 기반 사고로 영어 공부를 하면요, 그 실력은 자신의 그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뭘 뛰어넘을 수 없냐면 나의 한국어 실력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왜냐? 이 외국어를 뭐랑 비교해야 되니까 내 한국어랑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성인의 외국어 공부니까요. 자, 이거 그래서 되게 웃겨요.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이요, 영어도 빨리 배워요. 그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한국어 잘할수록 영어를 잘한다. 반대말은 한국어 못할수록 영어 못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국어 실력이 좀 떨어지면요, 일단 어휘력 부족으로 번역을 못한대요. 해석을 못한대요. 그리고 비교 기반 사고의 한계.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모국어랑 비교 대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이거를 영어로는 What should I do? 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지 보다는 what should I do? 무엇을 해야 하지? 구체적인 행동을 더 찾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 기반 사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그 영어 이렇게 책이나 텍스트나 리스닝 하면서 맥락 파악을 잘하세요. 맥락 파악을 잘한다는 얘기는요. 비교 기반 사고가 아주 잘 작동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요, 비교적 빠르게 외국어를 배우시겠죠? 그런데요, 제 영상을 일단 지금 여기까지 봤고, 제 영상을 좋아하시고, 저희 학생분들은요, 대부분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했을 때 모국어 실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시청을 안 했을 거야. 이건 확실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비교 기반 사고를 그럼 작동시켜야 되는지, 얼마만큼 작동시켜야 되는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제가 딱 기준을 숫자를 정해서 말한다면요, 1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비교 기반 사고가 3번은 작동을 해야 돼요. 최소.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거의 모든 문장을 볼 때마다 한국어랑 살짝 비교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비교 기반 사고 초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문장을 보고선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나는 보았다. 뭐를 더 걸 여자를 with the 이거 뭐야? 단어를 일단 찾아봐. 그럼 쌍안경. I saw the girl with the binoculars. I saw the girl with the binoculars. 솔직히 이 정도는 모국어 실력과 상관없이 그냥 간단한 해석은 가능하거든요. 내가 쌍안경과 함께 있는 여자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자, 그런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비교 기반 사고를 작동을 딱 시키면 쌍안경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쌍안경을 가지고 그 여자를 봤다는 건지 이거를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with 그 쓰임이 점점점 이 비교 기반 사고를 통해서 한국어에서 이러한 상황이 영어에서는 하나로 with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초급이에요. 초급. I have reported it to the police. 하면은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죠. 그냥 암기. 나는 현재 보고한 상태다. 이것을 경찰에게.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영어 못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린 더 가는 거죠. 비교 기반 사고가 작동하는 거야. 왜 have를 썼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have를 쓰니 왜 그냥 reported 그냥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되나? 이 have를 썼다는 얘기는요. 신고를 했고 아직 그 사건이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일단 신고가 들어간 상태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지 않은 상태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이렇게 심층 의미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비교 기반 사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교 기반 사고가 중급 정도 가면요. 이제 이런 것도 조금 구분을 해야죠. 예를 들면 알다. 이런 거를 이제 말할 때 야, 나 그 실수 알았잖아.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알았어. 한마디만 하잖아요. 자,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3가지로 나와요. 이거 3가지도 내가 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중급이니까 3가지만 제가 분류를 이 수업에서 이 클래스에서 한 건데 예를 들면 I know it 하면 원래 알고 있었던 것. 나 그거 알았어. 그리고 I noticed it. 혹은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I noticed the mistake. 하고 하면은 나는 그 실수를 알았다라기보다는 알았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알아내는 동작.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뭐야 가면서 막 이거 실수네? 어머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무심코 깨달았다라는 의미고요. I figured out the mistake. 하면은 내가 뭐가 실수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해서 막 노력을 한 다음에 그런 거구나라고 이제 결과물로 알아냈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를 우리가 이 모국어를 통해서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반. 이게 바로 중급 정도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 해석 연습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한국어에 미친 듯이 집착해야 돼요. 초반에는요. 내가 한국어를 이렇게 못했었나 할 정도로 이거 한국어로 뭐였지? 내가 우리말을 이렇게 못했었나? 우리말로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초반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처음에 굉장히 당황해하고 힘들어해요. 대충 영어로 이해하면 되지 한국어로 이렇게 정확하게 막 이렇게까지 한국어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묻기도 하세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기반 사고를 작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개만 툭 넘어가면은 쇼트컷인데 굳이 안 되는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국어 해석이 싹 지워지면서 영어로 그 의미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요. 다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짧게 나이대별로 추천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20대는요. 사실은 취업을 위한 시험 영어에 올인을 해야 돼요. 토익, 오픽 무조건 올인해야 돼요. 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시험 영어의 고득점이요. 영어 실력과 비례하지 않아요. 정비례하지 않아요. 시험 영어를 고득점을 맞았으면 어느 정도 진짜 영어를 시작하기는 쉽겠지만은
아, 나 이제 뭐 토익 900이니까 어느 정도 영어 공부 나도 되지 않나?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은근 20대 분들이 내가 나이가 많다거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30대 때 후회를 하지 말고 시험 공부에 올인하되 그 시험 공부하면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기초로 쓸 수 있게 너무 시험 스킬이나 이런 거에만 올인하지 말고 최대한 기초 탄탄, 아직 애기다. 자, 그러면 3, 40대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일단 3, 40대는 바빠요.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시간을 내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제가 이제 시간만 내주시면은 어떻게 해서든 영어 실력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할 정도의 그 직장생활 할 정도의 의사소통이 되시는 분은요, 제가 영어 실력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없는 게 가장 문제야. 그래서 일단 시간 확보하시고요. 어떻게 됐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30, 40대는요, 컨텐츠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업무에 투입이 돼야 돼요. 승진도 해야 되고 일단은 영어 공부를 취미로 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이때는 여행을 가실 거면 영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파파고가 이렇게 좋은데 그거 여행 영어는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30대가 이 30, 40대가 사실은 이 정보 습득 있죠. 상황에 의한 맥락, 정보 습득력이 가장 좋은 때예요.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제약이면 제약, 뭐 어디면 뭐 어떤 그 필드만 파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자, 그리고 이 50대 이상은요, 50대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이 정보 처리 속도나 암기력이 다소 감소할 수는 있지만 술 많이 먹은 20대나 30대랑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오히려 50대, 60대 분들은요, 첫 번째 발음 신경 쓰지 말기. 어차피 이 발음이라는 건 북미 표준 발음이 있지만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길고 짧은 것만 어떻게 대충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다 알아듣거든요. 자, 그래서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의외로 듣기, 간단한 듣기와 영작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간단한 듣기와 영작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이게 오히려 5, 60대 분들이 접근하기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을 거예요. 이건 제 임상. 그게 이제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5, 60대 분들이 가장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기죽으면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술 많이 먹은 진짜 정신 그냥 반쯤 나간 20, 30, 40대보다 오히려 5, 60대 관리 잘하는 5, 60대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거 기억을 해줘.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정리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는요, 바이링구얼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성의는요, 암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무맥락, 단순, 반복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공부하는 거예요? 비교 기반 사고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비교 기반. 어떻게 표현할까요? 100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는 거 100가지 딱 갖다 놓고 왜 이렇게 표현하나? 왜? 그 비교를 무엇으로 한다? 모국어로 한다. 모국어에 처음에는 그래서 한국어 해석에 엄청나게 집착해야 된다. 자, 그러면 20, 30, 40대 특징은 없냐? 있다. 제가 이제 20대, 30, 40대, 5, 60대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다다음 영상에서 갑자기 번역이 겁나게 빨리 되면서 엄청나게 빨리 되면서 이제 영어로만 뜻이 받아들여지는 그 단계를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보면은 20대인데도 뭐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훨씬 더 생각이 성숙한 분들이 있고 또 나이 나보다 많은데도 저거 보면 어른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뭐 밥그릇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또 저렇게 해서 저런 분들이 어른이구나.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대고 싶어지는 그런 어른들도 있고 각양각색인 것처럼요. 이 학습에도 전혀 나이는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네. 근데 바이링구얼은 못 돼. 그거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을 듣기 있잖아. 그 테드 영상으로 이용한 제 이 클래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집에 가야지.